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 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 스포츠 센터 방송은 지난주에는 이제 6월 하나 이글스 성적 리뷰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외국인 투수 2명의 활약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제가 5월 달 방송할 때 그 폰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그 와이스 선수, 라이언 와이스 선수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좀 제가 봤을 때 6월의 라이언 와이스는 6월의 좀 임팩트는 오늘 제가 좀 굉장히 좀 일단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가 녹음 6월 25일에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지금 하나 대 삼성 경기가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네. 와이스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해가지고 5실점을 하고 강판이 됐어요. 이른 시간 안에. 네. 그래서 일단 방송 준비는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경기는 제외하고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투수가 매 경기 잘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필 좀 운이 나쁘게도 오늘 좀 그 날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방송하기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6월에 그 라이언 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폰세 이상의 투수였다. 폰세보다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월 오늘 경기 전까지 3경기에 등판을 하면서 2승을 거뒀고요. 2승 0패. 그리고 총 20이닝을 던지면서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3경기를 던지면서 2실점밖에 안 했어요. 이야. 첫 경기에 2실점하고 2경기는 다 무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즌 전체 성적을 봐도 15경기에 등판을 하면서 9승 2패, 방어율 2.83, 삼진 109개, WHIP 0.97. 이게 제가 WHIP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선발 투수가 1 밑으로 WHIP가 내려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닝에 한 명의 타자도 채 출루를 시키지 않는다. 라는 수치입니다. 그런 투수를 좀 해야 좀 맞습니다. 하나다. 네, 지금 다승 2위고요. 네. 삼진 4위, WHIP 2위입니다. 다승과 WHIP의 1위는 하나이글스의 폰세 선수고요. 네. 사실 그 말씀드렸듯이 그 두 부분이 하나이글스 성적의 거의 70%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와이스 선수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좀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시작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선수가 작년에 처음에 하나이글스에 옵니다. 2024년도에. 네. 근데 정식 선수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산체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가면서 6주 단기 대체 선수로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알바생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주 동안 이 선수, 그러니까 원래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할 만큼만 단기 계약으로 던지고 헤어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6주간의 계약을 했고 10만 불로 계약을 했거든요. 네. 10만 불 하면은 뭐 지금 환율로 한 1억 3천 정도 되겠죠. 6주에. 근데 많은 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급여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1996년생이에요. 네. 96년생인데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마이너리그에서만 3시즌을 뛰었는데 그 다음에 방출이 됐고 네. 그 뒤에는 미국 독립리그에서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리그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추어라고도 보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대만 프로야구에서 잠깐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23년도에 아마 뛰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즘 KBO는 외국인 선수들 메이저리그 뭐 100경기 이상 등판한 선수도 수두룩하고 그렇죠. 정 아니면은 마이너리그에서는 거의 폭격기 수준으로 잘해야 지금 KBO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인데 네.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경력도 없고 마이너리그 경력도 굉장히 짧고 독립리그 출신이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그냥 그렇죠. 하나 팬들 입장에서도 그냥 6주 동안 그냥 5이닝 매 경기 한 5이닝 정도만 먹어줄 수 있는 네. 선발 로테이션만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녕하자. 약간 네. 다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데뷔전이 이제 두산 베어스 상대로 등판을 했는데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됩니다. 데뷔전부터. 네. 그때부터 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꾸준히 계속 올라옵니다.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올라오는데 막 올해처럼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중요했던 포인트는 올라올 때마다 6이닝에서 7이닝을 소화해주는 네, 그 정도의 이제 꾸준함을 보여줘서
이게 프로야구 선발 투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게 계산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6이닝 혹은 7이닝을 던져줘야 게임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장기적인 그 게임 플랜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와이스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생으로 들어온 건데 정규직을 밀어내고 이 선수가 정규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이제 집에 가고 이 선수를 정식 외국인 선수로 잔여 기간 26만 불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 시즌 합쳐가지고 앞에 받았던 10만 불, 뒤에 받았던 26만 불 해가지고 총액 36만 불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는 외국인 선수 요즘 거의 다 100만 불을 가까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6만 불에 했는데 작년 성적을 16경기 올라오면서 5승 5패, 방어율 3.73. 네, 좋은 성적 거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재계약을 한 거죠. 올해는 95만 불에 재계약을 합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뛴 거죠. 그렇죠. 36만 불에서 95만 불로 됐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95만 불도 싸다고 느껴질 만큼 올해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그 15경기 올라오면서 9승, 다승 2위를 할 정도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이면은 하나에 있으니까 지금 폰세 선수가 있으니까 2선발인 거지. 하나 이에 어떤 팀을 가도 1선발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선수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느냐? 이 선수의 주무기는 직구와 스위퍼입니다. 스위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횡으로 많이 휘는 슬라이더. 네. 오타니 선수가 던지면서 유명해졌던 그 구종이고요. 근데 2024년 작년 시즌에는 직구가 한 제가 봤을 땐 152에서 153 제일 빠르면 예.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직구가 157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을 지나면서 직구 구속이 올라가요. 스위퍼는 변화구니까 이 휘는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휘는 각도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더 예리해졌어요. 네. 휘는 정도가 더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주무기가 2개인데 2개가 다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이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른손 투수거든요, 와이스 선수가. 그러면 이제 우타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스위퍼를 던지면은 이게 바깥쪽으로 쭉 휘어나가요. 그러니까 직구처럼 이제 홈플레이트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방망이를 냈는데 저 바깥으로 빠지니까 공이 아예 배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타자 상대로는 정말 거의 뭐 저승사자급 성적을 보여주고 이 정도 있고. 성적 유지하면 이 친구도 고향 가겠네요. 맞아요. 그게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좀 변화구의 각도 날카로워졌고 직구 고속도 올라온 거는 작년에는 사실 시즌 중반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훈련을 좀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뭐 미국이긴 하지만 독립리그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좀 프로팀보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집중도도 다를 거고. 네, 근데 올해는 어쨌든 지금 스프링 캠프부터 합류를 해가지고 쭉 뛰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 됐네요. 맞아요. 선수한테도 본인에게도 그렇고 확실히 열심히 하면 네. 팀한테도 좋게 되면 네.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네. 그럼 내년에는 또 2명 더 뽑아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와이스 선수는 있을 줄 알았어요. 와이스 선수는 사실 미국 6월 전에는 네. 미국까지 갈 성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6월에 지금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 지금 3이닝 5실점하고 강판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평균 맞춰주긴 했는데 이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사심을 담아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와이스 선수가 되게 좀 팬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요.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작년에 처음 그 단기 대체 선수로 영입이 됐을 때부터 이 와이프와 함께 그 이글스가 적혀있는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축하하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를 하고, 왜냐하면은 독립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어쨌든 프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수 본인도 굉장히 감사해했고 와이프도 굉장히 감사해 있고 와이프가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장님인데 한국에 거의 한 반 정도도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 또 이 와이스 와이프분이 또 폰세 와이프랑 함께 대전에 뭐 러닝 클럽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좀 SNS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좀 팬들한테도 되게 좀 호감적인 이미지, 팬 서비스가 좋구나. 팬 서비스도 좋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와이스 선수가 되게 장발이거든요. 네. 약간 파마머리 같은 장발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대전 예수입니다. 예수. 잘생겼어요. 되게 키도 크고. 네. 약간 저는 좀 키아누 리브스의 느낌이 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좀 되게 잘생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워크etic이나
뭐 팀에 대한 애정도나 실력이나 사실 실력이 실력이죠. 가장 중요하긴 하죠. 실력한다고는 나머지는 다 꽝이죠.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에 좀 못 볼 것 같은 위기 의식이 좀 생기고 있는데 꼭 내년에도 다시 봤으면. 본세서 선수는 마음속으로 이미 보내줬고요, 전. 네. 와이스 선수라도 2년차 계약해도 어차피 100만 불이잖아요. 아니요, 2년차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속 계약의 경우 그 외국인 선수 3명 총합이 400만 불이에요. 네. 셀러리 캡이. 네. 근데 이제 1년을 더 뛰었으니까 이제 10만 불 플러스가 될 거고, 근데 410만 불 안에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와이스 선수가 6월 같은 성적으로 시즌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가정하에 네. 한 130만 불에서 150만 불까지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뛰지는 않네요. 그래도 많이 뛴 거죠. 32만 불에서 시작했는데 36만 불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10만 불 받고 온 선수가 그렇죠. 연속 계약을 했을 네. 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13에서 15만 달러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셀러리 캡 때문에 좀 이탈하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올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프로 연봉이라는 게 외국인 선수는 다 1년 계약치 가잖아요. 1년 잘하면 내년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한테 200만 불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네.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 야구는 투명하잖아요. 누가 맞아요.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이게 회사 다녀보면 알 겁니다. 네. 저 사람도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록 다 나오는데 네. 연봉 협상했더니 쟤를 저 돈 주고 사왔는데 나를 이거밖에 안 올려주네 이러면 맞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것 때문에 놓친 외국인 선수들이 타 팀에는 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좋은 외국인 선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걸림돌이 없었거든요. 과거 이제 삼성의 뷰캐넌이라는 선발 투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진짜 한국 생활에 만족을 했어요. 네. 근데 메이저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한국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조건 정도로 한국에서 맞춰줄 수 있느냐, 뭐 2년에 한 400만 불 계약 이 정도로 400만 내지 500만 불 계약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선수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 선수가 뭐 부진하거나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은 또 그 셀러리 캡 한도 내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좀 여유분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대체 선수 구해오려면. 일단 와이스 선수가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고 내년에도 좋은 활약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 샐러리 캡도 네. 인플레이션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4, 5년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올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승리도 승리지만 물론 당연히 그건 전제로 하는 거지만 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네. 올해 같은 팀에서 뛰는 거 보고 싶어하는 게 팬들의 마음이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올해 굉장히 프로야구 인기가 많고 지금 아마 구단들도 흑자 전환하는 구단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중계권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뜰 것 같다는 예측도 있고 티빙이 올해까지거든요. 네. 모바일 중계가 이제 내년 재협상 하면 이제 뭐 다른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다 지금 달려들 것만 노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계권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뜰 거고 구단이 가져가는 수입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중계권료는 원래 구단의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시장이 커졌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규모도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라이언 와이스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샘 스타일러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 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